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슈 분석은요, 중기부 거래소 내곳 벤처 인증 취소라는 제목으로 좀 삼아봤습니다. 작년 12월에 했다는데요. 업비트, 코픽스, 코팍스, 그 다음에 코이니즈, 리플포유 이 네 군데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벤처 인증을 취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나무, 뭐 스트리미, 웨이브 스트링 뭐 이런 데들이겠죠. 네, 이 네 군데 그 현재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 작년 9월에 그 벤처기업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하면서 그때 뭐 사행산업 뭐 이런 걸 많이 넣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번에 그때 특별 시행령에 암호화폐 거래 매매 및 중개업 벤처기업 등에 대해서는 이제 벤처기업을 제외시킨다는 걸 했었죠. 그때 아마 말이 많았었죠. 막 유흥업, 뭐 무도업, 뭐 사행시설 뭐 이런 걸 추가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도 추가하게 되니까, 야, 이거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여기까지 좀 하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업계에서도 반발을 많이 했었는데, 뭐 그동안에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도 뭐 이런 걸 좀 중기벤처부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했던 거를 이제 한꺼번에 소급해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도 뭐 법제처를 비롯해서 여러 자문기관에다가 뭐 그 자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후속 조치로 지난 12월에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 뭐 나머지 세 군데가 더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 빗썸이나 코빗은 인증 기한이 경과됐어요. 그러니까 그 벤처도 인증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증 기한이 경과돼서 뭐 빗썸이나 코빗은 별 의미가 없었고, 그다음에 CPDEX, 그러니까 코인플러그죠. 여기는 업종을 아예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종을 암호화폐 거래 이게 아니라 다른 걸로 이제 변경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작년 9월에 그 시행령 됐을 때부터 불만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하고 뭐 인재 양성하는데 완전히 이걸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기술 인력도 오질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거래소하고 블록체인 업계 부정적인 인식을 일반 분들이 많이 갖게 된다는 건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부 방침이 사실 진정한 그 암호화폐나 또 특히 블록체인 발전을 위해서 좋지인지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실제적으로 현재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비트코인 ETF 암호화폐 산업 발전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누가 한 얘기냐면요, 바이낸스죠. 거래소,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의 CEO 창평자오라는 분이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암호화폐 산업은 비트코인 ETF가 없어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ETF 없이도 비트코인 없이도 발전이 가능하다. 사실은 이런 비트코인 ETF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필요한 건 정말 실제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만들 기업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가 정신을 가진, 도전 정신을 가진 창업가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그 ETF 승인이 상당히 지금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2월 27일 날 한번 심사를 또 한다고 그러고, 그것도 사실은 뭐하고 저희가 계속 이슈 분석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월 30일, 3월 20일 전후에서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좀 중요한 것으로 되고 있냐면요, 비트코인 ETF가 만약 승인을 받게 되면 기관 투자가들이 더 참여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 창평차오 CEO는 아무튼 간에 ETF보다는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저도 일견 동의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슈로 삼아봤는데요. 이분이 또 창평차오가 이런 말도 했다고 그래요. 리플의 국제 결제 시스템인 엑스래피드를 이용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얼마 전에 제가 계속 이슈 분석 시간에 리플이 국제 결제 시스템 통화 이런 거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송금 시스템, 스위프트도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제 시스템에 관심들이 많다. 그래서 리플을 파트너로 추가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다라고 창평차오 CEO가 얘기했다는데요. 아무튼 암호화폐가 특히 비트코인 ETF가 암호화폐 산업 발전은 크게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와 리플이 국제결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자, 오늘 세 번째 이슈는 암호화폐 산업이 사는 길 뭐 이런 제목으로 좀 해봤습니다. 디지털 자산에서 비트와이즈의 매튜 휴건 연구원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현재 95%가 쓸모없는 수준이다. 곧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화폐는 사라져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이슈 분석을 계속 해드리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현재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3 내지 5% 정도의 암호화폐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뭐 95% 얘기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저희가 전문가들이 그동안 그 3 내지 5%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맞는 얘기 같고요. 뭐 불필요한 적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초기 인터넷 산업과 빗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그 암호화폐 그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다른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초기 인터넷 산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닷컴 버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저희가 뭐 닷컴에서 많이 나올 때 뭐 구글이 지금 살아남을 줄 알았냐, 뭐 네이버가 지금 이렇게 될 줄 알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튼 그 닷컴 버블에도 아마존, 구글, 뭐 페이북 등은 생존을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생존을 한 거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따지다 보면 그 닷컴 버블에서도 사라진 그 현재 포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사라지거나 아예 거의 의미가 없는 포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결국 코인 투자, 그러니까 암호화폐 투자도 3 내지 5%만 생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어서 했는데요. 그 비트와이즈의 이 매트 휴건 그 연구원은 또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비트코인 ETF를 우리가 신청했다. 투자자들의 안전을 하기 위해서 했죠. 자, 두 번째 이슈에 저희가 암호화폐 ETF 의미 없다는 창평차오 CEO의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연결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결국에는 그 암호화폐 그 비트코인 ETF가 성사가 되면 기관 투자가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그것은 결국 안전한 투자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결국 닷컴 버블처럼 우리 암호화폐도 3 내지 5% 정도만 생존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코인스토리도 저희가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좋은 코인을 찾아서 암호화폐를 찾아서 투자하셔야지 많이 성공할 수 있다. 결국 전문가들도 이야기한 3 내지 5% 안에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오늘 세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일 뿐이며 암호화폐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톡톡 2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